실은 일본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발표한 7월과 8월의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및 수입 금액입니다. 자, 그림의 붉은색 막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입니다. 실제 수출 규제가 실행된 7월의 수입 금액을 보면 6월보다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본다면 말만 불매운동을 하고 실제로 일본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먼저 수입은 월별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매년 7월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는 시즌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계류의 경우 일본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기계의 규격은 표준 규격이 아닌 일본 자체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자, 만약 그 기간이 7월이라면 일본산 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 그러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지난해 2018년의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난 2018년 7월은 6월 대비 일본 수입액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 해당 데이터를 봤을 때 불매운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6월보다 7월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증가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6월 대비 7월에 수입액이 더 증가했었기 때문이죠. 자, 단순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죠. 자,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일본 수입품 중에 소비재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불매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 기업이 기계, 설비 등에 사용하는 자본재가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재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 중에서 소비재의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수입품은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화공, 전자, 철강 등의 비율이 가장 크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품 중에서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소비재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7월에 기업들에서 수입을 늘리게 되면 불매운동을 아무리 착실하게 실행하더라도 전체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들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에 따라 향후 수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요 부품이나 기계 등을 미리 수입해서 늘렸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6월보다 7월에 더 수입을 많이 하는 이런 시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본산 수입품 중에서 소비재의 수입이 만약 실제로 줄어들었다면 불매운동만큼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림은 관세청 기준 올해 6월부터 8월에 일본 수입 소비재 금액과 톤 단위 수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당장 7월에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8월에는 확실히 소비재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비재 수입이 6월 대비 7월 그리고 8월에 확실히 소비재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입 규제가 실행되고 불매운동이 진행된 7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액이 6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은 기업들에서 수입을 늘리는 계절적인 요인 및 수입 규제에 대비하여 미리 재고를 비축해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매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소비재 수입은 6월 대비 7월 감소하고 8월에는 확실히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6월보다 7월 일본으로부터 전체 수입하는 수입량이 더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말로만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매장은 방문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입한다 이런 뉴스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8월에 일본으로부터 소비재 수입 감소가 불매운동의 영향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일본의 전체 수출액을 보면 올해 7월 이후 8월에 들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액 또한 감소하는 것이며 역시나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일본 소비재 수입 감소가 어쩌면 불매운동의 영향보다는 경기 둔화 또는 계절적인 영향일 가능성 또한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8년 8월의 소비재 감소 상황과 올해 감소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소비재 수입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일본의 소비재 수입 금액인데요. 자, 두 지표를 비교를 해보니 자, 올해 7월에는 약 2억 4천만 불을 수입하던 일본 소비재가 8월에 약 1억 9천만 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에는 7월에 약 2억 5천만 불 수입하던 일본 소비재가 8월에 약 2억 1천만 불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7월 대비하여 8월에 소비재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전년과 유사하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천만 불 이내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전년 대비해서 8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엄청난 수치로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에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일본의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 또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8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일본 전체 수출의 6조 1,410억 엔 중 4,226억 엔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7월보다 오히려 0.3%가 늘어난 전체 수출 중 6.9%의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이어서 3위죠. 자, 이에 따라 불매운동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견조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림은 일본의 전체 수출인데요. 분명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7월 대비 8월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액인데 역시나 7월 대비 8월 일본 수입액이 감소를 했죠. 이렇게 보면 일본의 수출 비중만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 및 다른 국가로의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중만으로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8월 일본의 전체 수출 중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말은 일본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입을 더 많이 늘렸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우리나라의 일본산 제품 수입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매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수입액은 다른 해와 다르게 7월에 확실히 감소하였기 때문이고요. 8월에는 전년 대비 일본산 소비재 수입 감소폭이 더 큽니다. 다만 이것으로 불매운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객관적으로 8월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계절적인 영향과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지표를 통하여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일본의 8월 수출 비중에서 한국이 유독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더욱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상 불매운동은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품의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짜증을 유발하여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사전적인 뜻이 소비자층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일본의 잘못된 이런 판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불매운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수출 규제가 철회될 정도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더욱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그리고 비율상으로도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단합을 저해하는 정치적 요인들이 많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좀 더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